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연습 문제, 4장 연습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간고사는 9주차 수업이 끝나고 10주차에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실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5월 18일이죠. 5월 18일 월요일 10시 30분. 여러분들 수업 시간이 10시 30분부터니까 5월 18일 월요일 10시 30분에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에 시험 문제를 10시 30분에 오픈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푸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어서 수식이나 이런 것들을 워드로 칠 수 있는 사람들은 쳐도 되고요. 아니면은 손으로 풀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구글 클래스룸에 제한된 시간 안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10시 30분부터 약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서 그거를 사진으로 찍든가 아니면 워드로 치든가 해서 구글 클래스룸에 제한된 시간 안에 업로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푸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그 책이라든가 뭐 다른 교재라든가 이런 거 참고를 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예.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집에서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은 얼마든지 이렇게 참고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시험 범위는 오늘 요번 주, 그러니까 9주차죠. 9주차 연습 문제 풀이까지, 예, 여기까지 이렇게 시험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했던 예제라든가 또는 과제 또는 연습 문제 풀이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시험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자 9주차 연습 문제 풀이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각각 7%, 11%인 기계 2대 A, B가 있다. 기계 A는 전체 제품의 40%를 생산하고 기계 B는 60%를 생산한다. 이 공장의 제품 가운데 불량품을 한 개 뽑았는데 이 불량품이 기계 A에서 제조되었을 확률을 구하여라. 전형적인 그 페이지 정리를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페이지 정리와 관련해서 조금 복습을 좀 한 다음에 이거 진행을 할게요. 문제를 바로 풀기 전에. 자, 여기 보세요. 샘플 스페이스가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샘플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 전체 샘플 스페이스를 이렇게 나누는 거, 디스조인트, 그러니까 서로 배반인 그런 사건들로 이렇게 나누는 게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분할이라고 불러요. 분할. 이거를 A1부터 AN까지라고 이렇게 분할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분할이 주어져 있고요. 또 다른 사건, 이 표본 공간의 임의의 어떤 부분 집합들을 사건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벤트. 어떤 사건이 이렇게 B가 있는 거예요. B가 이거 B예요. 자, 우리가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A들의 확률들은 다 알아요. PA1부터 이렇게 PAN까지 이런 확률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알고 있느냐면 B라는 사건이 A1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또는 AN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 B라는 사건을 관측을 했어요. B라는 사건을 관측을 했는데 이거에 자 어떤 특정한 AK라고 하는 사건이 이렇게 일어날 확률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다 이제 이 문제와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PA1, AN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네, 여기서 보면은 기계 2대니까 전체를 2개로 분할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 제품의 40%를 생산한다. 요게 PA인 겁니다. PA, 요거는 PB가 되겠죠. 60%. PA, PB 요 문제와 연결시켜 보면
그리고 A와 B는 어때요? A와 B는 서로 디스조인트예요. 배반 사건이라는 거죠. 배반 사건. 공집합이에요.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하고 A와 B의 유니온은 뭐가 돼요? 전체 샘플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기계가 없잖아요. A, B 두 개만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불량품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건이 여기서 보면 이게 B인 거네요. 여기를 B라고 쓰지 말고 우리 A1, A2로 썼으니까 이렇게 씁시다. 조금 수정을 할게요. 여러분들 B라고 하지 말고요. B라고 쓰지 말고 조금 바꿀게요. 우리 노테이션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일치시키기 위해서 요거를 자 A1 그 다음에 A2 이렇게 쓸게요. A1, A2 요게 A1이고요. 요걸 A2라고만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 불량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B라고 이렇게 할게요. 요거예요. A1, A2 두 개에다가요. B 요 확률 우리가 아는 거예요. A1의 확률, A2의 확률, A1이 주어졌을 때 B의 확률. 다시 말하면 기계가 A1인 기계가 불량일 확률, A1인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 A2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 이런 것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불량품이라고 하는 거를 관측을 했어요. 관측을 했는데 이게 과연 A1이라는 기계에서 나왔을 확률 또는 A2라는 기계에서 나왔을 확률 이런 걸 구하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이 문제하고의 매핑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이 문제는 조금 이따 풀어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일반적으로 이제 요것들을 계산하는 것들을 알아봅시다. 이거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이거는 P, B분의 P, AK, 인터섹션 B 교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B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요거잖아요. B라는 사건 요건데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B와 A1의 교집합, B와 A2의 교집합, B와 A3의 교집합 쭉 나가서 B와 AN의 교집합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이걸 한번 더 써볼게요. 그러니까 B라고 하는 사건의 요거는요. B라는 사건과 교집합 AI라고 하는 사건의 교집합이에요. 서메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1서부터 N까지. A1과 B의 교집합, A2의 B의 교집합. 이런 교집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때요? 예, 배반 사건이죠.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뭐 위에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요. AK 인터섹션 B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위로 갑시다. 위로 여기다 쓸게요. 요거는 이제는 요거를 어떻게 쓰면 돼요? 네, 맞아요. 요거는 1부터 n까지 B와 AI의 교집합을요.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AI가 일어나고 곱하기 AI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의 곱 이렇게 교집합이라고 하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일어나고요. 곱하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 조건부 확률 그거의 곱으로 이루어지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PAK 인터섹션 B 분자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AK가 일어나고요. 곱하기 AK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요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거예요. 사후 확률이라고 하는 B라는 게 이제 조건이고요. 그쵸? 예, B는 사전 확률이 PAK가 사전 확률이라고 하면 B라는 조건이 일어났을 때에 AK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해서 이게 사후 확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B라는 조건이 없을 때는 그냥 PAK 뭐 이런 것들이 사전 확률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후 확률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 아는 거잖아요. PAK 아는 거죠? PAI 이런 거 다 아는 거예요. 기계에서 불량이 나타날 확률 이런 것들 다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것도 다 아는 거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확률들로 표현을 했어요. 그죠? 네. 이게 바로 베이즈 정리다. 베이즈 정리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나실 겁니다. 되셨죠? 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 정도를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이 문제는 너무 쉽죠, 뭐, 그죠? 예. 간단하게 이제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지우고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겁니다. 이거를 샘플 스페이스 전체를 한번 나눠볼게요. 요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A라는 기계가 생산하는 부분, B라는 기계가 생산하는 거. A와 B가 이제 전체 샘플 스페이스를 나누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분량이라고 하는 하나가 이제 사건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분량이라고 하는 것을 D라고 놓을까요? D? 이게 D라고 합시다. D. 분량은 D. 그럼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분량을 관측을 했어요. D는 분량인 거예요. 분량품. D라는 분량을 관측을 했는데 이게 A에서 제조되었을 확률이 뭐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이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PD분의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 과정 안 거치고 그냥 바로 여기 해설 써놓은 것처럼 바로 푸실 수가 있을 건데 지금은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A 교집합 D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D라는 사건의 확률을 이렇게 쪼개라 그랬죠. A와 D의 교집합, B와 D의 교집합으로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A와 D의 교집합 더하기 D. 다음에 B와 D의 교집합. 이걸로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probability. 자, 위에는요. A와 D의 교집합. 네. 이렇게 쪼개는 거죠. 자, 이렇게 쪼개고 나면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들로 이제 표현만 해주면 돼요. 자, 요거는 분자를 보세요. A와 D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A가 일어나고 곱하기 A가 일어났을 때 D가 일어날 확률의 곱으로 이루어지죠. 밑에 거는요. 요거요. A 교집합 D 똑같이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글자가 조금 삐뚤빼뚤해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요 뒤에 있는 거 B와 D의 교집합은 B가 일어나고 곱하기 B가 일어났을 때 D가 일어날 확률 이거의 곱으로 이제 곱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를 꺼야 되는데 켜놔가지고 끄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포인터가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이 PA는 얼마죠? PA A라는 기계에서 생산될 확률 40%니까 0.4. 얘는 0.4예요. 여기는 거는요. 요거는 A라는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죠. 그렇죠? A라는 기계가 주어져 있을 때 불량품이 나온다는 얘기는 A라는 기계는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7%. 그러니까 얘는 0.7이에요. 0.7. 앞에 거는 0.4고요. 여기는 똑같죠. 이게 0.4, 얘가 0.7. B라는 확률은 얼마예요? B라는 확률은 기계 B의 60%를 생산하죠? 전체에. 얘는 0.6이에요. 얘는요. B라는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기 때문에 11%라고 했죠. B의 불량률은 얘는 0.1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거를 여기 써놓은 거에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이게 나누기예요. 여기 나누기니까 여기 프리브 보세요. 이렇게 여기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요거예요. A라는 사건 곱하기 A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 A라는 기계에서 불량이 나올 확률, B라는 기계에서 생산되는 확률하고 곱하기 B라는 기계에서 불량이 나타날 확률. 이게 분모인 거죠. 분자에는 여기 들어가고. 그대로 여기다 0.4, 0.07 이거죠. 0.4, 0.7이 아니라 0.07이죠. 불량률이 7%니까 0.07인 거예요. 0.07. 네.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써주고 여기는 0.6, 0.11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0.298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네. 우리 이와 같은 문제 한번 연습 한번 더 해볼게요. 여기 4-16번 한번 보면 요게 그건데
자, 이것도 이제 베이지 정리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는 기계가 3개네요. 그죠? 세 대의 기계가 있고요. 각각의 생산량이 이제 20%, 30%, 50%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PA가 0.2고 PB는 0.3, 그다음에 PC는 0.5 이런 걸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각 기계에서 생산된 금형의 분량률은 이렇게 나온다. 이건 뭐예요? 분량을 우리가 D라고 놓을게요. D 기분 A. A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A라는 기계에서 분량이 나타날 확률은요, 1%, 0.01. 그 다음에 D 기분 B는요, B라는 기계에서 분량이 나타날 확률은 2%, 0.02. 자, C라는 기계에서 분량이 나타날 확률은 3%, 0.03. 이걸 알려준 거예요. 자, 근데 분량이 나타났어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D죠. D라는 조건이에요. 이게. 분량이 나타났는데 이게 A에서 나타났을 확률은 뭐냐? 베이지 정리죠. 그대로. 너무 쉽죠, 뭐. 그죠? 한번 써볼게요. 자, A라는 데서 분량이 일어났는데 A에서 나올 확률 이걸 구해라. 그런 얘기는 PD분의 PA 교집합 D죠.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나타나요. 아이고, 다시 쓸게요. 이게 요걸 눌러야죠. 자, PD분의 PA 교집합 D 이렇게 나와요. PD라고 하는 거를요. PD라고 하는 확률을 A와 D, B와 D, C와 D의 각각의 교집합의 합으로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쓸게요, 여러분들. 자, P, A와 D의 교집합, P, B와 D의 교집합, 더하기 P, C와 D의 교집합. 분자는요, A와 D의 교집합 그대로 써주시고요. 이해되시죠? 아까처럼 전체 샘플 스페이스를 이렇게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C라는 사건이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 분량이다라고 하는 이런 D라는 사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거를 요쪽 이렇게 D라는 사건의 확률을 A와 D의 교집합 요거죠. B와 D의 교집합, D와 C의 교집합 요거의 합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해되시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조건부 확률로 그대로 풀어 써주면 돼요. A와 D의 교집합의 확률은요, 어떻게 돼요? 자, A가 일어나고 곱하기 A가 일어났을 때 D가 일어날 확률. 요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P D 기분의 얼마예요? 0.01. PA는 0.2. 다 아는 거예요. 밑에 것도 그대로 똑같이 써주면 돼요. 한번 써볼게요. 자, A, P, D 기분의 자, 두 번째 거는요. 요거는 자, B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곱하기 B가 일어났을 때 D가 일어날 확률의 곱 더하기 자, C가 일어나고요. 곱하기 C가 일어났을 때 D가 일어날 확률. 자, 우리는 요거 다 주어진 거죠? 예, 그거예요. 그 확률을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을 여기다 이렇게 쭉 이렇게 3개 해가지고 분모로 가고 여기 0.2 곱하기 0.01 분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0.087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네,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네. 자, 앞에 문제는 이제 전체 샘플 스페이스를 2개로 분할했지만 여기서는 전체 샘플 스페이스를 A, B, C 3개로 분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나번 문제 보세요. 여기서는 검사 결과가 양품으로 판명되었을 때 그것이 A 기계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분량률이 주어져 있잖아요. 분량률이. 그러면 양품이라고 하는 거. 양품일 확률, 우량일 확률이 주어져 있을 때 A가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분량을 우량으로만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죠? 딱 위에 똑같죠. 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량이 아니라 우량이니까. 그러면 분자에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우량, 여기도 이제 조건부 확률이 이제 우량인 게 여기에 이렇게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요 확률은 주어져 있나요? 주어져 있죠. 여러분들 보세요.
A에서 요거 보세요. A에서 불량이 나올 확률이 0.01이다. 그러면 A에서 우량이 나올 확률, D의 컴플리먼트죠. 우량은. 이게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100에서 0.01 빼면 0.99죠. 네, 뭐 이런 거 다 주어진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B에서 불량이 나올 확률이 0.0이면 B에서 우량이 나올 확률은 1에서 이거 빼면 되잖아요. 98. 또 이쪽은 C에서는요, 우량이 나올 확률이 97%로 하면, 그죠? 그러니까 확률이 0.99, 0.98, 0.97. 요것만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넣어서 계산을 하면 0.203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량으로 판명되었을 때 A에서 나왔을 확률 0.087, 우량이라고 판명되었을 때 A에서 나왔을 확률 0.20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납원은 가번하고 사실 똑같은 건데 여기가 양품이라는 게 이게 좀 다르네요. 그렇죠? 양품일 확률이 안 주어졌는데요. 불량률이 주어졌으면 우량일 확률은 1에서 그걸 빼주면 되는 거니까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확률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만 감안해서 페이지 정리를 이용하면 쉽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할만하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 한 문제만 더 풀고 이제 쉬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다. 이건 이산형이죠, 그죠? 이산형 확률 분포다. 이산형. x가 0부터 6까지 이렇게 정수값을 갖고 그 각각의 확률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 확률들은 다 합하면 얼마여야 돼요? 합은 1이어야 돼요. 1 합은. 그죠? 자, 여기서 요게 무슨 뜻일까요? 이 x라고 하는 거. x라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다 라는 뜻이에요. 기대값. 기대값을 왜 이렇게 2라고 쓰느냐면은 expectation이에요. 기대값은 expected value 이렇게 하죠. 기대값 expected value 이인데 expected value의 이자를 따와서 이렇게 2라고 써요. 이거는요 분산이죠. 분산을 왜 VAR로 표현하냐면 분산은 우리가 영어로 variance다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variance, 그래서 VAR 요걸 따온 겁니다. 요 정도는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기대값과 분산을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기대값과 분산. 근데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x가 가질 수 있는 값과 그 확률을 이렇게 곱해서 이것들을 다 더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게 기대값이에요. 뭐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빈도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0부터 6까지의 가중평균인 거예요. 그죠? 가중평균. 그 가중치가 뭘로 주어져요? 확률로 이렇게 주어진 거다. 그래서 0 곱하기 0.5, 1 곱하기 0.3에서 6 곱하기 이게 뭐죠? 왜 5죠? 0, 1, 2, 3, 4. 이거 오타예요. 오타. 제가 오타 냈어요. 5로 바꾸세요. 이거 6이라고 썼는데 이거 오타예요. 5. 잘못 썼어요. 2 곱하기 0.3, 3 곱하기 0.2, 4 곱하기 0.1, 그 다음에 5 곱하기 0.05 이렇게 갖고 이걸 계산하면 2.15가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은요, 여러분들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알고 있어요. 분산은 산포에 대한 척도죠. 이게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거 분산이라고 하는 자료가 흩어진 정도인데 여기서는 자료가 아니라 분포죠. 분포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분산의 정의는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세요.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다. 편차라고 하는 것은 x에서 x의 기대값을 뺀 거, 이걸 편차라고 불러요. 이거를 편차를 제곱하세요. 그거의 기대값. 예. 편차 제곱의 기대값을 분산이라고 한다. 자, x라고 하는 건 확률 변수고요. 요거 ex라고 하는 기대값은 그냥 상수죠. 그죠? 예, 그래서 x라는 확률 변수에서 x-μ라고 쓸게요. 이렇게 변환을 한 거예요.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x라는 확률 변수가 있으면 ex라는 확률 변수도 생각할 수 있고 뭐 x제곱이라는 확률 변수도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이런 걸 생각한 거예요. x 빼기 뮤의 제곱, 편차 제곱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생각해서 얘의 기대값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분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분산이라고 하는 게 크면 무슨 뜻이에요? 예, 분포가 좀 흩어져 있다. 산포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x 곱하기 x 전개하는 겁니다. 더하기 2x 요거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요거는요 2x제곱 그러니까 2x제곱이라는 건 x제곱의 기대값이에요. x제곱의 기대값에서 기대값의 제곱을 빼는 것과 같아요. 계산해보면. 왜냐면 이 기대값이라고 하는 건 이건 상수니까 기대값 밖으로 나가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기대값을 각각 취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기대값을 취해주면 2x 여기 ex가 또 하나 있으니까 2x의 제곱이죠. 여기 2x의 제곱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어서 캔슬돼서 마이너스 하나만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의 기대값에서 기대값의 제곱을 뺀 거랑 같구나. 그렇죠? 요 정도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분산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기 계산 한번 해보시면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요건 5였어요. 5였고요. 자, 기대값은 우리가 알죠. 2.15라고 우리가 계산했잖아요. 이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니까 편차 제곱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편차 제곱 0 요거 0일 때 평균 빼고 제곱을 해서 그 확률 곱하고 1인데 1에서 평균 2.15 빼고 제곱해서 확률 곱하고 새로운 확률 변수 이거의 기대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1.5275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 구해도 돼요. x제곱의 기대값을 먼저 구해서 기대값의 제곱은 2.15 이걸 빼주면 돼요. x제곱의 기대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0제곱 곱하기 0.05 더하기 1제곱 곱하기 0.3 더하기 또 2제곱 곱하기 0.3 더하기 또 3제곱 곱하기 0.3 0.2네요. 더하기 4제곱 곱하기 0.1 더하기 여기 5제곱 곱하기 그 확률 0.05 이렇게 곱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제곱의 기대값이죠. x제곱의 기대값. 이걸 구해서 뭐 나오겠죠? 여기에서 2.15 평균의 제곱 2.15의 제곱을 빼도 값이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이거요. 지우개를 써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나번 한번 볼게요. 나번은요. 조금 다르네요. 이건 뭐죠? 2x-1의 기대값 2x-1이라고 하는 것의 기대값 2x-1의 분산 이걸 구해라 이런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 뭐냐면은요. 기대값은요. 이렇게 상수는 그대로 앞으로 나오고요. x에다 기대값 취하고 상수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 상수는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주면 돼요. 그죠? 이거는 이런 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x가 어떤 성적이라고 해보세요. 성적을 모든 사람의 성적을 2배하고 거기서 1을 뺐다. 이런 거예요. 그럼 기대값도 그 연산을 똑같이 해주면 돼요. 원래 기대값을 2배해서 1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대값이에요. 그렇죠? 여기다 2.15를 넣으면 이게 나오고요. 근데 분산은요. 자,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x의 분산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럼 2x-1의 분산은 2x-1의 분포를 뭐 구해갖고 이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확률 변수에서 어떤 상수를 빼거나 더하는 거는요. 분산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이렇게 뭐 러프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분포를 가져요. 근데 모든 사람의 성적을 내가 50을 다 더해줬어요. 그럼 이것의 성적이 이제 이렇게 우측으로 이만큼 이동하겠죠. 그죠? 똑같아야 돼요. 똑같습니다. 이 흩어진 정도는 변하지가 않아요. 위치만 바뀌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확률 변수에다가 어떤 상수를 더하거나 빼는 거는 분산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곱하기, 이 상수를 곱하는 거는 분산을 구할 때
제곱이 튀어나와요. 제곱이. 그래서 자 이렇게 어떤 x에 k배를 했다. x, k라고 하는 것은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 분산은 어떻게 된다고요? k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k의 제곱배가 돼서 분산 x 이렇게 나온다. 요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k 제곱배가 된다. 그래서 2x-1의 분산은 마이너스 1은 상관없고요. 2x의 2자 여기 앞으로 나오면서 제곱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4배의 분산 x. 분산 x는 1.527호에다 넣어서 계산하면 6.11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산과 관련돼서는 꼭 알아두세요. ax 플러스 마이너스 b의 분산은 이 상수 b를 더하거나 빼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요 앞에 있는 곱한 거 요 놈만 의미가 있어요. a 제곱의 분산 x 이렇게 된다. 상수 곱한 건 a 제곱이 돼서 튀어나온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이 문제를 푸는데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조금 쉬어가도록 하죠. 수고하셨어요.